안녕하세요. 울산경제신문 ETV와 울산광역시 약사회가 함께 만드는 알약의 강지훈 약사입니다. 울산광역시 약사회장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오메가3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메가3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 지방산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3대 영양소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는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지방은 그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지방은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으로 나눕니다. 트랜스지방산은 변형된 지방산이니까 열애를 하고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화지방산 말 그대로 꽉 차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차 있느냐? 이건 이제 화학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화학식에 있어서 이 탄소 원자가 꽉 차 있어 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고체 상태인 물질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불포화지방산은 말 그대로 포화되지 않았다. 꽉 차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가 들어갈 수 있는 이중결합이 있는 그 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식에서 보듯이 이게 약간 휘어져 있으니까 주로 액체인 물질이 많죠. 오늘 회장님 말씀은 이렇게 지방산이 이렇게 모여서 세포막을 구성하게 되는데 너무 직선적인 구조인 것들이 꽉 조밀조밀 차서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꺾인 것들이 같이 함께 있어서 세포막이 부드러우면 좋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네네. 지금 본 것처럼 오메가3 그리고 오메가6, 오메가9 등등이 있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제 화학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히라보에서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오메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알파라 그러고 맨 마지막을 오메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탄소의 이 구조식을 보시면은 여기가 시작하는 첫 선이고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그래서 오메가3. 요 밑에 있는 것은 탄소가 마지막에서 여섯 번째. 그래서 오메가6라고 분리를 하죠. 이게 화학적인 것들이라 가지고 일반인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 그 포화지방산보다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가 왜 더 중요한 것일까요?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는 않지만 우리 생명활동에 중요한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오메가3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구성 성분이기도 한데요. 요렇게만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는 또 우리 몸에서 어떤 다른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오메가3는 크게 이제 세 종류로 나누는데 알파 리놀린산, 보통 이제 약자로 ALA라 하고 그다음에 에이코사 펜타노닉 엑시드, 우리 이제 EPA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도코사 헥사노닉 엑시드, 그러니까 DHA라고 합니다. 보통 ALA가 EPA로 전환이 되고 또 EPA가 DHA로 전환이 되고, 근데 이게 다 전환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전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EPA라든지 DHA를 따로 먹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보통 ALA는 그 에너지 원으로 많이 쓰이고, EPA, 동적인 작용이라 그러는데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라든지 중성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작용 또는 몸의 염증을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DHA는 정적인 작용, 그러니까 어떤 구조물의 구성 성분, 뇌나 눈의 구성 요소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치매라든지 우울증, 기억력 개선, 눈 시력 개선에 많이 쓰입니다. EPA나 DHA를 처음 들어본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약 한 30년 전에도 우리 치킨이라든지 치즈 이런 데 이제 막 어린이 머리가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DH 함유 이런 것들이 제품이 길을 가다가 마트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네. 오메가3가 언제부터 국민들한테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었나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한 2000년대부터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20년 동안에 오메가3가 판매되는 과정이 좀 약간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처음에는 함량을 중요시했었고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하고 흡수, 그리고 요즘에는 산패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2004년에 맨 처음으로 식품공전에서 오메가3 기준과 규격이 제정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자연 그대로의 오메가3다 보니까 그 함량 자체가 30% 이상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를 잠깐 보시면은 보통 자연에서는 그 지방산이 트리글리세라이드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걸 글리세롤 뼈대에 그 반듯한 게 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산 2개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불포화지방산 그러니까 오메가3는 여기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식에서 보듯이 3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메가3는 보통 15%에서 30% 그 사이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물개라든지 바다표범, 연어, 정어리 이걸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함량도 떨어지고 또 불순물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죠. 오메가3 그 당시 함량이 1000ml라 해도 30%인 그 300ml를 넘지를 못했었죠. 그 함량이라는 것은 전체 표기된 수에서 EPA, DH의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표기된 전체 함량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0ml다. 그러면 거기에 EPA, DH가 300ml.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30%죠. 나머지 한 70%는 다른 어떤 불순물이라든지 다른 것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함량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메가3를 많이 접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약국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전문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이제 오메가3, 우리 흔히 말하는 오마코라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마코는 어떤 분들이 보통 처방을 받아서 드시게 되나요? 오마코는 지금 그 함량이 90% 이상으로 혈중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에 한해서 처방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의약품인 오마코는 이제 90%의 함량이 넘는 경우인데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고함량이 나오게 되었나요? 그동안에는 그 오메가3가 15%에서 30% 사이였는데 90%인 그 오마코와 같은 그 에틸 에스터형의 농축된 오메가3는 2009년부터 허용이 됐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오메가3는 이렇게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포화지방산 하나에다가 포화지방산 2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불포화지방산 하나를 떼가지고 에탄올로 붙여가지고 함량을 높였죠. 그러다 보니 90% 이상 함량이 나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 물질이 체내에서 다시 흡수될 때는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로 다시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함량 순도가 높아질수록 산패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것이 2019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은 이렇게 세 가닥을 자연적에서 가지고 있는 트리글리세라이드 구조에서 하나의 불포화 지방산만 우리가 오메가3로 이제 효과를 보는 건데 이걸 각각을 개별적으로 떼서 에틸 에스터 폼으로 하나로 만들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먹어서 다시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 다시 트리글리세라이드로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흡수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네, 요것 때문에 요새는 좀 더 개선된 형태의 이제 오메가3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즘 말하는 RTG 오메가3라는 건데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하나씩 떼어가지고 그 구부러진 불포화 지방산을 다 연결한 형태. 그래서 다시 그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었다, 재조합했다 해가지고 리에스퍼파이드 오메가3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TG라고 부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오메가3가 요 트리글리세라이드에 붙는데 여기에 이제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에스터 결합을 다시 했다고 해서 리에스터파이드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RTG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쨌든 우리 몸에 흡수가 좋은 형태로 다시 재조합을 했다. 요런 말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순도 함량이 높아지면 산패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많은 부분이 개선되면서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산패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산패라는 것은 고온, 공기에 노출돼 가지고 맛이라든지 색상, 기름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좀 속된 말로 뭐 상한 기름, 썩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약국에 있다 보면 오메가3 상담을 상당수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옆집이나 이제 뭐 다른 분들에게 얻어먹은 오메가3를 드시고 이제 속에서 뭐 썩은 내가 올라왔다든지, 그래서 이제 폐의약품을 이렇게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이제 먹던 오메가3도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는데, 저희가 3폐 공부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오메가3를 터트려가지고 이제 냄새를 맡아보면은,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이제 인증받은 제품들은 어느 정도의 그 오메가3 냄새만 나지, 환자분들이 컴플레인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의 이제 딱 터트려보면 썩은 내가 엄청 진동을 하고, 터트렸다가 제 손에 이렇게 한번 묻었었는데, 이제 그 냄새가 막 하루 종일 지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엄청 고역을 겪은 일들이 저는 또 있었거든요. 그 3패된 오메가3를 복용을 하게 되면 오메가3의 어떤 본래의 작용은 못하고 간에 독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도 어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오메가3를 드시라고 했는데 한 두세 달 먹고 난 다음에 중성지방이 더 높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메가3의 그 주작용인 중성지방을 떨어뜨린다는 작용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3패된 오메가3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 3패라는 것은 2010년부터 우리 약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많은 걸 봐왔기 때문에 요구도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그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16년에 그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 그 충남도지사였던 양승조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3패도 기준을 만들자 이렇게 했죠. 근데 3패도 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과, 과산화물과, 이니시딘과 또 총산화과.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판매사들의 그 조건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일단은 2가지 상과, 과산화과만 1년간 유예하면서 2019년부터 적용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2020년에 4가지가 전부 다 포함된 기준으로 바뀌었죠.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졸업을 해서 약사가 되었는데, 제가 졸업한 첫 해나 둘째 해만 봐더라도 그 아주 큰 통에 6달치에 막 2, 3만 원씩 하는 그 오메가3 제품들이 엄청 많이 보였어요. 일부 약국에 있는 약국도 있었고, 혹은 그리고 약국으로 문의를 주실 때도 그런 오메가3를 가져오셔가지고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그때 많이 이제 기준이 엄격하게 지기 전에 많이 헐값에 많이 팔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약국에는 어딜 보더라도 이제 그런 제품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오메가3 기준이 우리나라 그 3패도 기준이 세계 여러 나라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패도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 4가지 기준이 있었다 그랬죠. 상가, 가산화물가, 아니시딘가, 총산화가. 상가라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그리세롤에서 지방산이 얼마나 떨어져 나왔느냐, 즉 얼마나 신선한 것이냐를 따지는 거고, 1차 3패도, 그러니까 과산화물가는 초기에 얼마나 산패됐느냐, 그 다음에 2차 산화들에서 아니신가는 나중에 산패가 얼마나 됐느냐, 그 다음에 총산화가는 가산화물가하고 아니신가를 합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미국 기준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국제 의료 품질 기준인 IFOS 기준이 가장 엄격한데요. 그래서 제약사들이라든지 판매사들이 IFOS 기준을 많이 표기를 하죠. 이 표에 있는 것과 같이 오메가3 기준은 요거보다 무조건 낮아야 됩니다. 약국에 와서 딱 하시는 말씀, 좋은 오메가3는 어떤 오메가3인가요? 혹은 어떤 오메가3를 먹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런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